예, 오늘 2월달 5주차 수업 들어가는데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D드라이브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랜섬웨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인질극, 몸값 요구하는 거예요. 몸값. 랜섬이 인질극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암호화를 시켜둬요. 그런데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 내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모든 게 다 암호화 걸리는데 지금 D드라이브만 감염됐다고 하는 게 좀 어색해요, 저는요. C는 괜찮아요. C는 괜찮아요? 네, C는 어머? 한보안관이 설치받은 보통 얘는요, 이 강의실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네트워크로 다 확산돼요. 그래서 한 7, 8개 난리 나요. 그래서 인터넷 케이블 빼야 돼요. 근데 D드라이브가 파티션으로 나눠진 겁니까? 아니면은 하드를 만약에 별도로 돼 있다 그러면 그 하드를 분리시켜 버리면 좋은데 파티션으로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랜섬웨어의 종류가 있어요. 랜섬웨어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가시면은 키사라 그래. 키사. 예, 키사. 인터넷 진행하시면 여기 사이버 보안 뭐 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 침해 대응 센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게 안 보인다. 그 랜섬웨어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주고 알려주거든요. 서비스를. 예, 여기 나와 있네. 랜섬웨어 감염됐을 때 하면 이제 예방하는 걸 주의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예방이 아니라 걸려버렸으니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요것도 요거야. 예. 여기에 최신 번호 업데이트해서 사용합니다 라고 돼 있고 이로 전화를 먼저 걸으세요. 118 센터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랜섬에 감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이니까 제 설명보다는 그분들 자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는 와서 다 처리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구 및 대응 방법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백업 파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백업 파일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주면 예전에는 해줬어요. 요즘 먹튀야. 돈만 받아먹고 도망가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돈을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것도 있어요. 요거 복구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NMR 제공 뭐 이 시큐리티 제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안랩에서도 제공해 주는 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JTG랑 HWP 확장자가 전부 이렇게 암호화가 네. 됐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지우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지 아니면 계속 되는지. 랜섬웨어는 특징이 뭐냐면 한번 감염이 되면 그 컴퓨터는 초토화가 돼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좀 어색하다고. 왜냐면 D는 감염되는데 C는 돌아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드보안관이 설치가 됐어요. 아, C는 하드 보안관이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는 C가 괜찮은 거지. 네. 하드 보안관 없었으면 C도 초토화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G는 뭐 방법이 없어요. 포맷을 하고 다시 하시든지 해야지. 그러면 감염되면 얘만 삭제하면 포맷을 하셔야 돼. 삭제하지 마시고. D 드라이브를 통째로 포맷해 버리면 다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이제 근데 데이터가 지워지면 안 되는 것들은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하드 보안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 센터 강의실에서도 랜섬에 감염된 경우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뭐를 잘못하다가 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업 중에 서핑을 하다 인터넷 웹 서핑을 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감염된 것 같아요. 확인이 되고 나서는 방법이 뭐냐? 인터넷 케이블을 먼저 빼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네트워크가 다 확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껐다 한번 껴봤더니 여기는 하드 보안관이 있었잖아요. 이상 없이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교육팀에 이제 보고는 했죠.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드 보안관이 없었으면 이제 그 컴퓨터는 그날 이제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USB 메모리를 부팅시켜 갖고 윈도우를 깔려고 해도 그 USB 메모리마저 감염될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DVD로 설치를 해야 돼. DVD는 감염이 안 되거든요. DVD에는 기록이 안 들어오잖아. 못 들어오잖아. 막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죠. 비트, 바이트, 픽셀, 해상도 8비트, RGB 컬러, 16비트 RGB 컬러 이런 용어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제가 네. 저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 이거요? 네. 자, 여러분들 비트라는 말은 뭐예요? 비트? 때가 쏙 비트?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라 그래서 이진부호예요. 이진부호. 둘 중에 하나. 0이냐 1이냐 하는 거. 0 또는 1. 신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 따지는 게 비트고요. 바이트는 8비트를 바이트라 그래요. 8비트. 이게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A, B, C, D 1, 2, 3 다 하는 글자가 1바이트예요. 용어를 아셔야 돼 이것도요. 그 다음에 픽셀이란 말은 그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그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근데 이 기본 해상도가 기본 픽셀이 16비트냐 8비트냐 24비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RGB라고 들어보시죠. RGB. 네. RGB는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예요. RGB가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의 줄임말인데 이 디지털은 이 빨강, 녹색, 파랑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색을 조합을 해요. 물감은 다르죠.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에 보시면 물감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검정색은 검정색으로 칠하면 되는데 빨간색 같으면 빨간색 잉크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칠하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을 조합을 해야죠. 무슨 색을 조합하면 무슨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은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요. 그래서 레드랑 그린을 섞으면 노랑이 나와요. 레드, 그린, 블루를 다 섞으면 흰색이 나와요. 이 색깔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검정이에요. 즉 전원을 차단하면 검정이 나오고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보여주면 흰색이 돼요. 그런데 이 각각의 색은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8비트로. 그러니까 8비트는 2의 8승 해가지고 256개까지 형태가 나타나요. 256단계로. 그러니까 만약에 레드가 0단계 같으면 뭐다? 레드가 0단계는 색상이 없다 이런 얘기고, 레드가 255단계라 같으면 팔레트에다가 빨간 색깔을 온전히 다 짜놨다는 거죠. 색상이 완전한 빨강이 되는 거죠. 그 단계가 256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256단계씩이니까 2의 8승이 3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전체는 2의 8승에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3이 들어가겠죠. 곱하기 3 이렇게 뭐야? 레드, 그린, 블루 3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2의 24비트가 되는 거죠. 24단계. 얘가 1677만 7126가지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칼크. 계산기에서
거듭 제곱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거듭 제곱 24는 7216 이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1600만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죠. 1677만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진을 착각 찍지 않습니까? 착각 찍으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 해상도란 말이 나오죠. 자, 보세요. 디카로 촬영을 했는데 얘가 가로 3000, 세로 2000 해상도래요.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죠? 전체는 600만 화소예요. 600만 화소. 그렇죠. 가로 세로 3000에 2000이니까. 그러면 얘는 가로를 3000개로 쪼개고 세로를 2000개로 쪼개면 전체 600만 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점 하나가 RGB 색상으로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찍었어요. 얘를 모논 종이로 쪼개놓고 보니까 600만 개가 들어있는 거야. 점이. 그 점마다 색깔이 RGB로 색상을 맞춰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디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니터는 가로가 1920밖에 안 돼요. 디카가 가로 3000이면 어떻게 돼요? 이 모니터보다 해상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가로 3000에 세로 2600만 화소 디카가 아니잖아. 요즘은 2000만 화소, 3000만 화소치 하잖아요. 그럼 가로가 얼마야? 5000. 세로가 3000. 그럼 어떻게 돼요? 5000에 3000이면 1500만 화소죠? 요즘 디카 2400만 화소, 뭐 3200만 화소 막 그러더던데. 근데 우리 모니터는 어때요? 아까 UHD 3000, 4000밖에 안 돼요. 가로 4000. 세로는 2156. 그럼 계산해 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UHD 해상도는요. 3800 1920 3840 곱하기 2156 830만 화소밖에 안 돼요. UHD 텔레비전 있잖아요. UHD 모니터는요. 해상도가 830만 해상도밖에 안 나오는 애예요. 근데 그런 해상도로 5000만 화소짜리 디카 사진을 찍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 해상도는 어떻게 돼? 요거의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나누기 4. 200만 화소에 우리 모니터는 2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 모니터 좋은 거잖아요. 200만 화소 모니터라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가로 해상도가 얼마입니까? 갤럭시 S8 같은 경우가 가로가 2560, 3840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800만 화소 나와요. 화면 해상도가.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는 저렴한 스마트폰 갤럭시 S3 아주 오래된 거 있잖아요. 걔도 1280이에요. 해상도가. 가로가. 갤럭시 노트 5 이런 것만 해도 벌써 1920 넘어가죠. 해상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TV 모니터보다 훨씬 더 스마트폰 해상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상도의 개념을 아셔야 16비트 컬러는 얼마죠? 2에 16승이니까 65,536가지 색깔밖에 안 나와요. 8비트 컬러는 256 컬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56 컬러가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움직이면 24비트가 되는 거죠. 24비트면 1600만 컬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디카는 다 RGB고요. UHD는 달라요. UHD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모니터 사실 때 텔레비전 사실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텔레비전을 잠깐 좀 볼게요. 텔레비전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텔레비전을 구매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평면형이냐, 뭐 돌비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첫째, HDR 기능이 되느냐. HDR. UHD TV는 HDR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밝은 곳은 더 밝게 보이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보이는 거. 그 HDR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명한 화질이 보여야 돼요. 선명한 화질이.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떠 있냐면은 색깔 해상도가 뭐 5억 컬러 뭐 이런 게 나와요. UHD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풀 HD TV랑 달리요. 색깔이 더 많아요. 색깔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 해상도는 256 컬러로 들어가니까는 1677만 가지, 1600만 컬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로 보면. 근데 UHD TV로 보면은 이거에 더블로 올라가요. 32억 비트? 32승이면 얼마인가 계산해 볼까요? 2에 32승 같으면 1, 10, 100, 1000만, 10만, 5천만, 42억이네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42억까지는 안 가고 5억 컬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에 컬러 색깔이 5억 컬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UHD TV는 우리들이 가정에서 쓰는 일반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런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색감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HDR 기능이 들어가니까 어떻다? 밝은 곳은 더 밝게 보이고 어두운 곳 더 어둡게 보여서 더 선명한 화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를 사셔야 돼. 그냥 해상도만 좋다고 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 또 녹화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뭐 스마트 TV니까 앱도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피커가 그냥 2.0인지 2.2 채널인지 이런 거. 우퍼가 들어있는지 그냥 스테레오만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사셔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런 게 다 되면 비싸겠지. 아까 이제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랬고. LG가 많이 좋다 그래요. 삼성은 또 화려하고. 두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니까 뭐 여러분이 골라서 쓰시면 되고. 예. 자, 교재 나와 있는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교재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 오늘 수업할 내용은 그래픽 여기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런 거죠. 말은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픽 카드의 종류에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비싼 거, 싼 거. 아까 알려드린 대로 1050, 1060, 1070, 80, 뭐 70, 그 다음에 거기서도 TI 버전이냐 아니냐 이런 거. 부품은 뭐가 있죠? 그래픽 처리해주는 GPU. 여기에는 GPU가 들어가야죠. GPU.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메모리가 있어야 영상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렴한 거는 2기가, 중가 같은 경우는 한 6기가, 고급은 8기가, 12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쓰는 컴퓨터용 메모리는 DDR4죠. 얘는 DDR5 써요. 그래픽용 메모리는 그래픽 메모리 DDR5 방식을 씁니다. 훨씬 더 좋아요. 자, 교재 139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옛날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건 옛날 그래픽 카드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픽 프로세스가 숨겨져 있고요. 얘도 열을 내니까 어쨌다? 위에다가 방열판을 붙여야 되고요. 얘도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디오 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랑 연결하기 위해서 단자가 2개가 보이고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자, 저렴한 걸 한번 볼게요. 아주 옛날 거 여기 있을려나 모르겠는데요.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 있고요.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AGP 방식도 있어요. AGP. 이게 여기 있나 볼까요? AGP 방식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없나? 아, 여기 있다. AGP.
AGP 방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 강의실 거랑 우리 강의실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교재 나온 것도 대략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예. 여기가 단자가 있고요. 얘가 이제 GPU가 붙어 있고요. 요 밑에 이 금속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AGP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메인보드가 AGP로 되어 있으면 얘를 꽂아야 되고, 메인보드가 PCI 익스프레스라는 방식을 쓰면은 그런 방식의 그래픽카드를 꽂아야 되고요.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수업하다가 보여드렸던 메인보드 있잖아요. 얘는 AGP 방식이에요. AGP 방식 그래픽카드를 다는 거예요. 이 메인보드에다가 그래픽카드를 꽂으려면 이걸 꽂아야 돼요. 이런 거.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 이거. 이거 말고는 못 꽂아요. 이게 옛날 거니까. 그럴 거라면 버리고 새로 쓰는 게 낫죠. 메인보드를 새로 사서. 얘가 아무리 좋아봤자 경운기야. 요즘 컴퓨터를 차로 본다면 얘는 경운기밖에 안 돼. 이 오래된 메인보드는. 그러니까 이걸 애지중지 여기는 이유는 제가 수업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있는 거지, 얘를 제가 써먹으려고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게 사라졌어. 아쉽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근데 써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못 써먹어요. 부산을 가는데 누가 경운기 타고 가냐고. 느려가지고. 얘가 그런 정도야. 그런 정도.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을 때 제가 아까 AGP 방식이냐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냐 이걸 따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메인보드를 보시면 PCI 방식도 있어요. 옛날 방식은. 그래서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옛날 거 있다. 엄청 비싸. 이걸 쓸 거라면 이 돈을 주고 컴퓨터를 사는 게 낫지. 요즘 최신 컴퓨터 사도 이 정도 안 될 텐데.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근데 꼭 그 컴퓨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걸 써야지. 이거는 경운기보다 못한 거야. 손수레야, 손수레. 이렇게 비싸죠? 오래돼서 박물관에 가 있는 거니까 비싸죠. 유물이라서. 보면 그 손수레에다가 그 모터 달아서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짐수레에다가 좀 수월하게 쓸 그런 수준이에요. 얘는 모니터 2개도 안 돼. 하나만 연결하고 그럴 거야. 아주 다중도도 된대요. 어휴, 안 하는 게 낫지. 요즘 메인보드 자체가 다 되는데. 근데 얘는 굉장히 고가 장비 같아요. 고가 장비. 오래되고 거지 같은데 성능은 좋은 건가 봐요. 좋아봤자 경운기지 뭐. 손수레에서. T코드 아니야. 절대로 눈여겨보지도 마시고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런데 여기가 높이가 좀 낮죠. 이런 애들은요. 요거는 슬림형이라 그래서 슬림 케이스에도 들어가요. 얘는 슬림에 안 들어가요.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그 삼성 컴퓨터 가져오신 선생님 있잖아요. 그 슬림 케이스잖아요. 걔는 요런 사이즈만 들어가. 이런 사이즈 안 들어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어가 있어요. LP라 그래. LP. 여기 보면 LP라고 있어요. LP. LP만 쓸 수 있어요. 슬림은. 이렇게 낮은 거. 그러니까 GTX 1030 뭐 요런 거. GTX 730, 1050 이런 거 쓰면 되죠.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근데 폭이 많지가 않아요. 얘는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사용 폭이 좁다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음에 조립을 하신다 그러면 케이스를 큰 걸 쓰셔야 돼. 케이스 큰 걸 쓰면 어떤 건 다 꽂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래픽 프로세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픽 프로세서. 이게 CPU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메모리도 필요하죠. 왜냐면 메모리 안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램덱이라는 말이 있네요. 램덱. 랜덤 억세스 메모리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는 말이 있는데 얘를 신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신호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를 바꿔주는 기능이 램덱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게 있다거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아까 이 안에 어디에도 다 램덱은 표시 다 들어있는데 굳이 표시를 안 해놓죠. 뻔히 다 있는 건데 뭐하러 표시를 해. 그렇죠. 그 다음에 142쪽에 보시면 그 커넥터가 되게 4가지가 들어있죠. 커넥터가 4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교재 그림에 보시면. 자,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 아, 요거 말고. 얘를 보죠, 요거요. 얘가 그래픽 단자죠? RG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단자인데,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사서 꽂았어요. 이건 구형이지만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날로그 단자, 디지털 단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옛날 그 브라운관 TV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모니터를 2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메인보드가 이 2가지는 다 지원을 하거든. 우리 강의실 것도 그렇게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는 게 낫지. 근데 제 거는 모니터 단자 자체가 없어요. 메인보드 자체에 단자가 없어요. 제 거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전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그걸 꽂아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사시기 전에 메인보드를 아까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메인보드 보시면 아주 저렴한 메인보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뭐 5만원짜리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얘는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단자 하나, 디지털 단자 하나, 2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모니터 2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픽을 하려면 그래픽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GPU, 그래픽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있어야 작업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 단자는 누가 관리한다? CPU가 해주면 돼요. 메모리는 어디 있어요? 이 메모리 어디 있어요? 이거 그래픽 메모리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를 주기억 장치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쉐어라 그래요. 쉐어. 공유한다 그래요. 알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가,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지 않고 그래픽 단자만 2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모니터를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니터가 연결되는 신호는 CPU가 처리해요. 처리 능력이 강화됐으니까. 그럼 메모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메모리 4기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용량이 좀 많으면 괜찮죠. 빌려줄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6기가 이상은 써야 된다. CPU가 6기가를 쓰고 메모리 2기가 쓰려니까 8기가는 꽂아놔야, CPU는 CPU대로 6기가를 쓰고 메모리는 메모리죠. 그래픽은 그래픽대로 2기가를 꺼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쉐어판이라 그래요. 쉐어. 공유 메모리 방식이라 그래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용어들이 복잡한 게, 여러분 노트북 사러 가시잖아요. 노트북. 자, 여기 노트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얘는 시스템 메모리 공유 방식이라고 써 있어요. 시스템 메모리 공유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LG 그램이라는 노트북은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지 않은 애예요. 그래픽 단자만 있는 애지. 어차피 모니터가 따로 있으니까 화면에. 그러면 메모리를 누구 걸 빌려 쓴다? 얘가 8기가잖아요. 8기가 중에서 이 노트북이 메모리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는 메모리가 8기가고 시스템 메모리 공유죠. 맞죠? 얘는 UHD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UHD 방식. U620 내장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코어네요. 아, 8세대라서 그래요. 8세대 이전 같으면, IO 같으면 이 쿼드 코어가 아니라 듀얼 코어 밖에 안 나와요. 노트북은요
보통 듀얼 코어예요. 근데 8세대 거는 쿼드 코어가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SSD가 없이 하드만 달려있는 애고요. 거기다가 SSD 500기가를 꽂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한 10몇만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SSD 1테라를 달면은 또 가격이 또 바뀌고, 또 SSD 256기가에다 하드를 달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는, 노트북 안에는 하드 달 수 있는 자리 따로 있고 SSD 달 수 있는 자리가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가 안 깔려 있대죠. 그럼 내가 윈도우를 깔아야지. 이 노트북 사서 윈도우는 내가 깔아야지. 그 말을 여기서 볼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애플이니까, 맥이니까 뭐 비싸서 얘기 안 할게요. 뭐 다 있겠죠, 기능이. 얘는 SSD 512기가고 메모리 16기가고 쿼드코어하고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대요. 라데온 그래픽 카드고, 메모리, 그래픽 메모리가 4기가 별도로 들어있는 애고, 그 다음에 얘도 시스템 메모리 공유 방식이죠. 시스템 메모리 방식. 얘도 시스템 메모리 방식. 근데 메모리가 4기가 밖에 안 되잖아요. 메모리가 4기가인데 이 4기가 중에서 그래픽 쪽으로 메모리를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띄고 뭐 갖고 써? 그러니까 이런 노트북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다?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하는 용도예요. 이거를 포토샵 하려면 버거워. 그때는 메모리를 올려줘야 돼. 8기가로. 이걸 사서 8기가로 올리려면 뭐 비용은 별로 안 들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8기가고 얘는 그래픽 카드가 붙어 있어요. 1050 그래픽 카드가. 근데 가격이 저렴하죠. 한성이 여러분들 흔히 알아는 델, 미국의 델이라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모델, 그걸 한성이 모방했어요. 그래서 한성이 유별나게 싸요. 그래픽 카드 탑재했는데 66만원이면 엄청나게 싼 거예요. 보통 그렇게 달면 금액이 뻥 올라가요. 얘는 그래픽 카드가 저렴한 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도 얘는 벌써 78만, 80만 원입니다. 얘는 그래픽 카드가 150이네요. 150. 1030이죠? 1030. 아, 그걸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런 거 있었어요. GTX 1080 이런 말이 있었고요. 좀 전에 보니까 GT 1030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GTS라는 게 있고요. GTS라는 게 있고 GT도 있어요. GTX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밑에가 GTS고요. GT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포토샵하고 그런 용도예요. 게임 같은 거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요. 그래픽카드 앞에 있는 숫자는 10세대다,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 8버전이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얘도 중요해요. 앞에 명칭. GTX냐 GTS냐 그냥 GT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래픽카드를 사줄까 그랬더니 관심 없어 그러면 게임에 관심 없는 친구예요. 근데 자녀들한테 그래픽카드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그러면 GTX 1080 사줘 그러면 혼내세요. 이거 100만원 넘어가요. 그렇죠? 예. 때가 왔구나. 엄마가 지갑을 연다는구나 이런 얘기지. 그렇지. 너 GTX 1080 알아?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욕망이 있다는 얘기야. 갖고 싶다는 얘기. 근데 이제 우리 집에는 그래픽 카드가 없이 이런 컴퓨터를 쓰는데, 슬림으로 쓰는데, 친구네는 이걸 이번에 장만했거든. 그 친구가 왠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게임용으로. PC방은 이런 걸 깔아놔야 손님이 온단 말이야. 여러분 PC방에 가시다 보면, 동네 가시다 보면 뭐
25인치 모니터, 뭐 30인치 모니터 이런 얘기를 써놓을 거예요, 현수막에. 그다음에 GTX 1080 뭐 이런 거 써 있으면 와, 손님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PC방은 최소 30인치고요. 어디는 40인치 쓰는 데도 있어요. 40인치. UHD 도입 그러면 오, 여기서 게임 할 만 하겠구나. 가보면 안에 매점도 크게 돼 있을 거예요. 그 김종민 씨라고 방송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 설민석 선생인가 하고 우연찮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음식 맛집을 소개하는데 PC방을 간단 말이야. PC방에 무슨 맛집인가 했더니 PC방도 유명한 데는 음식 잘 만들어줘요. 저는 PC방 가면 이제 뭐 집에 인터넷이 안 될 때는 PC방을 가는데 가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뭐 커피나 한 잔 먹고 마시면서 일을 하는 경우 있죠. 근데 요즘 그게 아니거든. 뭐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하고 노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발면 먹는 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그게 아니야. 주문이 스마트폰 여기 뭐야? 스마트폰이래. PC방 컴퓨터에서요 메뉴를 주문해요. 띡띡띡. 그럼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띡띡띡 결제하면 잠시 있다가 종업원이 음식을 딱 배달해요. 그러면 키보드 이렇게 딱 치워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럼 옆 친구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지. 에이 그럼 나도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인데 요즘 문화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만약에 컴퓨터 틀어놓고 앞에서 밥 먹는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지만 PC방이 그러니까 문화가 PC방 가면 저도 그렇게 밥을 먹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드 코어냐 CPU가 어떤 걸 쓰느냐. 여기는 17.3인치래요. 크죠? 보통 15.6인치도 큰 건데 17.3인치래요. 그 다음에 1060이 들어있대요. 1060 메모리는 8기가고요 그래픽 메모리 6기가고요 HDMI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다 있대요. 그래서 이 노트북 말고도 다른 이런 대형 TV로 모니터로 연결해서 더 내용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트리플 모니터 지원한대요. 와, 모니터를 3개를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영상 하나 보고 모니터 하나 보고 노트북 별도로 모니터 2개를 더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이만큼밖에 안 한다고? 128기가야 뜯어가지고 내가 256기가나 512기가로 교체하면 되니까 엄청 싼 거예요. 무게가 2.7kg니까 여기 있는 1.29kg보다는 더블로 무겁죠. 크기도 17.3인치니까 핸드백에 안 들어가요. 지고 다녀야지. 여성분들한테는 비호감이고요. 집에서 쓰실 거라면 괜찮고 남성분들 같으면 지고 다녀도 상관없을 거예요. 저 제품 제조사가 어느 제품이에요? MSI 부품이 들어갔고요. MSI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고 있는 삼성, LG 빼놓고요. 삼성, LG, 그 다음에 삼보, TG 얘네 빼고는 다 대만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MSI 다 대만이에요. 애플이야 뭐 원래 유명한 거니까 MSI고 그 다음에 한성이야 레노버는 중국 거고요. 레노버는 중국인데 레노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지만 중국에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사가 레노버, MSI, 샤오미도 있네요. 그렇죠? 주연테크 뭐 이런 거, 에이서 이런 거, LG, MSI, HP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HP야 원래 유명한 브랜드고요. HP보다는 저는 MSI 요청 권하고 싶어요.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인보드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메인보드는 100% 다 대만이에요. MSI가 제조사들이 여기 뭐 인텔이야 뭐 그렇죠. 에이수스 뭐 그 다음에 아듀이노, 에즈락, 엔비디아, MSI 대만을 본사로 해서 쓰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메인보드는 한 개도 없어요. 국내에서는 메인보드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다 대만 기업이에요.
공장이 중국이냐 인도네시아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대부분 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해요. 그리고 노트북들도 삼성, LG 이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대만산들입니다. 대만에서 근데 제조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했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죠. 삼성 컴퓨터, 삼성 노트북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죠. 삼성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MSI라는 브랜드는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은 안 쓰고 아는 사람만 쓰는 거죠. 1060인데 이 가격이면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17.3인치니까 게임하기에도 화면이 크잖아요. 단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잖아. 들고 다니기가. 아 그거야 뭐 들고 다닐 놈만 들고 다니면 되지. 여러분 19인치 노트북도 있었어요. 무게가 7.5kg. 그럼 못 쥐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7.5kg 쥐고 다니시겠습니까? 힘들죠. 데스크노트라고 있어요. 데스크노트. 노트북의 키보드가 일반 키보드가 떡하니 붙어 있어요. 노트북인데도. 그런 제품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대중들한테 사랑을 못 받지. 너무 크고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가정에서 뚜껑 덮어놓고 뚜껑 열고 그냥 쓰는 그런 노트북이야. 그리고는 이제 가정에서 여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2.7kg짜리 못 들고 다니니까 그램 1kg 미만에 995g 그냥 LG전자 그램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램도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면 무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게를 낮추려니까 어떻게 된다? 크기를 줄여야지. 14인치 13.3인치 15.6인치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그러고 올라가잖아. 얘는 14인치니까 1kg이 안 되는 거고. 요즘 삼성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펜으로 쓰는 거 노트북. 펜으로 이렇게 그 강의 교수님 강의하는 걸 막 펜으로 적고 음성으로 녹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녹음기 들고 녹음해도 되지. 근데 여러 개 들고 다니기 싫으니까 노트북 하나고 해결 보라는 거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 거는요. 신제품들이잖아. 우리 애들한테 그 노트북을 사줄까 그러면 아빠 나 그거 말고 이런 거로 사줘 그럴 거야. 그 남는 돈은 그냥 현금으로 줘 이러겠지. 그럴 거예요 아마도. 용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들고 여러분이 여행 다니라 그러면 에이 그때는 이런 얇은 그램 이런 거 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전기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충전하는 것들 이런 걸 쓰겠지. 이걸 들고 여행 가려 그러면 등짝 무거워서 못 다니죠. 이런 거 얄쌍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써야지. 좀 비싸긴 비싸지만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꽂을 때 아까 오래전 방식에 AGP라는 방식이 있었죠. 엑셀레이터 그래픽 포트라 그래서 그래픽을 가속시켜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펜티엄으로 말하면 펜티엄 2, 3 이럴 때 이걸 쓰다가 이제 우리가 듀얼 코어, 뭐 쿼드 코어 이런 말 나오고 뭐 i3, i5, i7 이런 말이 나오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 이 방식이에요. 그 전서부터 이 방식을 썼었어요. PCI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를 고속화시킨 슬롯이 생긴 겁니다. 그게 넓은 거 꽂는 거. 구입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은 뭐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가격에 맞게끔 사야지. 내 용도에 맞게끔. 난 게임 매니아야. 그러면 100만원짜리 사도 상관없죠. 근데 나는 인터넷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할 거야 그러면 100만원짜리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걸 쓰시는 게 낫겠지. 그리고 포토샵을 하는 사람 같으면 또 3D 작업이나 영상 작업 하려면 굳이 1080 같이 고가 장비 말고 1050만 써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1050 아닌 그 하위 레벨 갖고도 3D 건축하거든요. 건축 설계하거든요. 캐드를 1050이면 웬만한 다 영상 작업은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최신 게임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자, 아까 여기 보니까는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그래픽 카드가 여기 이제 아까 보셨듯이 50만 원짜리도 있고 1060 얘는 1050 15만 5천 원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쓰시면 되지. 얘도 모니터 3개는 나온다며요. 이런 걸 쓰시는 게 훨 나은 거지. 예. 이거 16만 4천 원짜리 2기가짜리. 여기다 이제 조금 욕심을 낸다 그러면 이제 그 1060으로 올라가면 근데 욕심 내기가 어려워. 21만 원, 56만 원이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오로지 게임 때문에 그런 건데 게임 때문에. 예. 근데 나는 모니터를 4개를 꼭 써야 돼? 그럼 이걸 쓰셔야지. 모니터 4개가 나오니까 4개가 나오니까 그때 뭐 이걸 쓰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뭐. 그런데 이제 그래픽 카드도요 제가 이제 다음에 장비들을 지금 다른 곳에 보관해 뒀어요. 캐리어로 쥐고 와야 되거든요. 부품들을 다 꺼내놓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양이 많아서 제가 필요한 것만 몇 개씩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는데 얘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고요. 요거 금속 단자 보이잖아요. 얘가 이제 PCI 익스프레스라는 방식으로 메인보드에 꽂는 거죠. 그럼 여기 라사를 잠궈야 돼요. 라사 헐렁헐렁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가로로 꽂혀요. 메인보드를 세로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메인보드를 수평을 놓으면 얘가 수직으로 꽂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메인보드는 세워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얘가 꽂힌 상태에서 가로로 나오니까 헐렁헐렁 위험하죠. 라사로 잠궈야 돼요. 라사로 잠궈야 돼요. 여기 라사 구멍 잠그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모니터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는 돌아간다는 얘기죠. 잠깐만 쭉 내려가서 예. 모니터를 하나, 둘, 셋, 3개 여기 3개만 연결해 놨죠. 그렇죠? 여기 4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HDMI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다른 거는 특별히 볼게. 여기는 뭐 굳이 이걸 안 봐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어디냐면은 요쪽 면인데 요 뒷면에 요 8개 핀 박힌 자리 보이세요? 걔가 이제 여기 요 뚜껑을 열면 요 자리 꽂힐 위치인데 여기죠. 여기 요쪽이 되는데 여기 파워를 꽂아요. 이 그래픽 카드를 파워를 별도로 꽂아야 돼요. 이게 CPU, GPU입니다. 그래픽 CPU고요. 옆에 있는 게 메모리고요. 여기다 파워를 꽂아야 되는데 아까 몇 와트 먹는다 그랬죠? 얘가 120와트 먹는다 그랬죠? 120와트.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자체를 400와트 이상은 꽂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500와트 쓰면 좋아요. 500와트나 600와트. 그게 이제 여기에 꽂혀야 되는 거고, 요 자리죠, 요 자리.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 살짝 보이네, 여기 뒤에. 오른쪽 끝에 살짝 보여요. 이 박스를 뜯으면, 그 안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는 안 보이네. 박스 뜯는 거 안 보이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대요. 이 그래픽 카드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픽 카드와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장치가 여기 있나 봐야 되는데 여기선 안 보이네요. 없네요.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쓰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픽 카드가 메인보드에 붙이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잠깐 볼게요. 얘는 그게 지원이 되는가를 좀 볼게요. 그런 말이 안 보이네. 그 말이 어디 써 있는데 여기는 안 보여요. 한번 제가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는 볼게요. 여기 보면은 모니터 4개는 지원한다고 돼 있고요. 모니터 지원한다고 4개는 돼 있고
그 다음에 HDMI 지원이 되고 4K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안 보이네. 얘도 없네요. 여기가 파워예요. 저 끝자리가 파워 꽂는 자리입니다. 여기 안 보여요. 그러면 잠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왜 연결할까? 이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멀티 VJ 이거죠? 자, 이걸 한번 제가 클릭해 볼까요? 자, 요거예요. 요거 가격이 좀 비싸네. 그렇죠?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도 다 연결이 되는데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생김새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파워 자리고요. 파워 자리고 파워 꽂는 자리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윗면을 좀 볼게요. 예, 윗면이 여기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거기에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4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4가 SLI 커넥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픽카드와 그래픽카드를 서로 연결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픽카드 두 개를 연결하면 그래픽카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연결해서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사서 꽂아가지고 그래픽카드 하나에다가 모니터 4개를 꽂고 다른 그래픽카드 하나에다가 모니터 4개를 꽂으면 8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픽카드 2개, 3개를 꽂아가지고 병렬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는 요즘은 이렇게 연결하는 장치들이 그런 장치를 잘 안 파네요. 제 그래픽카드는 연결하는 장치예요. 근데 그래픽카드 꽂을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그래픽카드 하나 꽂았는데 그래픽카드끼리 두 개를 뭉치려면 그래픽 꽂을 자리가 있어야 꽂을 거 아닙니까? 그래픽카드도 여분도 없지만 꽂을 데도 없잖아요. 근데 염두에 두고 산 거라. 다음에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그래픽카드 꽂는 자리를 두 개를 사서, 두 개 있는 자리를 사서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 사가지고 꽂아가지고 연결할 거야 라고 15년 전에 마음을 잡았는데 아직 실천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실천을 못한 거죠. 근데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꽂으려 그러면 메인보드가 비싸요. 쫙 올라가 가격이. 의미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는 아셔야. 얘는 이제 그래픽 포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꽂으면 되고. 얘를 사면 박스 안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케이블도 안 주네. 케이블은 알아서 사서 쓰라고 하는 거고. 세상에. 이렇게 비싼 건데. 그렇게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를 연결하는 장치들은 아무래도 비싸죠. 그럼 보세요. 그래픽 카드를 굳이 연결하지 않고 4개짜리 사서 꽂고 4개짜리 사서 꽂으면 이거랑 두 개를 꽂으면 모니터가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모니터 8개를 쓰려면 모니터도 8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다 모니터 8개를 태워놓으려면 어떻게 돼? 누가 좋아할까? 회사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뭐가 있냐면 두 가지 회사, AMD 계열이냐 엔비디아 계열이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AMD CPU를 쓰는 사람은 AMD 계열을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엔비디아를 쓰는 게 좋다. 뭐 아닌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제가 쓰는 그래픽카드도 GTX 780 Ti 블랙 에디션이거든요. 780.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GeForce 뭐야? 그냥 우리말로 쓸까? GeForce.co.kr GeForce.co.kr 들어가면
엔비디아로 자동으로 연결이 됐네. 이게 엔비디아 회사 홈페이지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그래픽카드 사면, 이 그래픽카드 사면 뭐 준다 그랬죠? 아까 프로그램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CD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프로그램 깔면 돼요. 근데 이 회사에서 그래픽 성능을 계속 바꿔요. 소프트적으로.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쓰고 있으면 화면에 떠요.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세요. 제 것도 떠요. 그럼 띵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소프트적으로. 그럼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한컴 업데이트 하라고 하면 뜨는 것처럼 아래한 걸 쓰시잖아요. 댁에서. 그럼 한컴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뜨죠. 업데이트 항상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폴스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근데 그래픽카드가 프로그램이 없어. 근데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지폴스라고 써있어. 그럼 걔를 꽂아. 그리고 컴퓨터를 켜. 그럼 장치를 찾았다고 하는데 드라이버가 연결이 안 됐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 오세요. 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여기 있어. 여기 얘를 선택하면 되는데 내 그래픽카드가 이게 타이탄인지 지폴스인지 지폴스도 1060인지 1080인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껍데기에는 써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으로 여기 자동으로 검색하는 있어요. 그래픽 드라이버를 딱 클릭을 하면 이 컴퓨터, 내 집에 있는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가 뭔지를 스스로 찾아요. 당신 거는 1070이네요 뭐 760이네요 하고 찾아줘. 그래서 알아서 깔려 들어와. 프로그램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145쪽에 보시면 ATI 계열 그 다음에 엔비디아 계열 두 가지 계열 보이세요? 예. 근데 여기는 ATI 계열이라고 있다 보세요. ATI 계열. 엔비디아 계열하고 ATI가 엔비디아보다 더 오래됐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계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ATI 계열이 있는데 ATI 계열이라고 요즘은 안 하고 그냥 AMD 계열로 쓰시면 돼요. ATI 계열은 이 책에 우리 여기 빠져 있네. 그렇죠? 자, 한번 검색해 볼까요? ATI 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뜨네요. AMD라고 나오잖아. 그 다음에 ATI라고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라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라디온, AMD 라디온. 아까 어디 거 또 하나? 지폴스? 아까 어디 갔어? 엔비디아는 지폴스라는 걸 써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 들어갔더니 여기 지폴스라고 떴었잖아요. 그렇죠? 지폴스라고 떴단 말이야. 지폴스. 그러니까 AMD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라데온, 그 다음에 지폴스, 엔비디아 그럼 지폴스 이런 식으로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래픽 카드는 굳이 지금 신경 안 쓰셔도 여러분 하시는 업무가 3D 작업하고 이런 거 아니라면은 굳이 그래픽 카드를 달지 않아도 가능하고요. 요즘 CPU가 좋아서. 대신에 메모리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그러니까 최소 이제 8기가로 가야 돼요. 그럴 거라면. 아까 6기가는 지원이 된다고 했으니까는 8기가 쓰면 딱 맞는 거예요. 4기가는 위험해요. 그래픽 작업이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4기가잖아요. 메모리가. 여기서 그래픽 수업 안 하잖아요. 그래픽 수업하는 강의실이 따로 있단 말이야. 모니터는 참 좋은데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져.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냥 OA용이야. OA용. 그 다음에 이제 AGP, PCI 익스프레스 방식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방식은 AGP는 옛날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안 써요.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라는 방식을 쓰니까 이대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는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게 필요하다?
가격대 성능을 보셔야 되고 뭐 무조건 100만원짜리 쓰는 것보다는 내 용도에 맞춰 쓰시면 좋고요. 메모리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픽 메모리가 2기가보다는 6기가, 8기가, 16기가가 좋은데 이 그래픽 메모리가 의외로 비싸요. 그러니까 2기가만 써도 충분해요. 저도 2기가짜리 쓰거든요, 집에서. 근데 뭐 모니터 여러 개 써도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거나 그래픽 카드를 분해할 때는요, 반드시 파워를 끄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파워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뺐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나가요. 고장나요. 그리고 라사를 풀르고 꽂고 뭐 장착하고 다시 잠그고 흔들리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에다가 파워 꽂고 뭐 꽂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업데이트는 우리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160페이지 보시면은 업데이트 이렇게 엔비디아 지폴스 거 업데이트 하는 게 나왔는데, 과거에는 수동으로 업데이트 했지만 지금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뜹니다.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하면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되니까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내 그래픽 카드가 오래됐어. 장치는 맞는데 오래됐어.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떨어졌어. 근데 소프트적인 거는 강해. 요즘 거야. 걔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밸런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여차하면 멈추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오래됐으면 프로그램도 오래된 걸 써야 돼요. 기계가 신형이면 프로그램도 신형을 쓰는 게 맞는 말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이 아픈 문제라고 돼 있는데요. 얘가 그게 지원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이런 건 했었죠. 해상도 조절하는 거요. 아까 요 해상도에 가서 얘는 밑에 뭐 하나 없죠. 아까 복제냐 확장이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모니터 두 개가 떠야 그게 말이 나오는 거고, 모니터 하나밖에 없는 집은 1번 하나만 뜨고 요 네 번째 메뉴가 없는 거예요. 아까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하니까 요 네 번째 메뉴가 하나 있었죠. 그 카노테로는 어차피 다 돌아가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고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설정. 고급 설정에 여기에 모니터 한번 가보세요. 얘가 나오나? 아, 얘는 하나네. 얘는 하나야. 하나 60Hz 하나야. 근데 어떤 거는 60Hz, 70Hz, 75Hz, 120Hz 주파수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 형광등이 60Hz거든요. 1초 동안에 60번을 따르르륵 움직이는 애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람 눈은요 30Hz예요. 30Hz. 만약에 사람 눈이 120Hz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광등 껌뻑거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모니터 중에는 60Hz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도 간혹 나타나기도 하고 60Hz가 불안전하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모니터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딱 정지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들 모니터를요,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텔레비전 화면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텔레비전 주파수가 60Hz인데 스마트폰에 있는 해상도 조절할 때, 해상도뿐만 아니라 해상도 말고 그 안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29.970으로 쓰느냐 아니면 15로 쓸 거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걸 맞지 않으면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동영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의 사진을, 텔레비전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을 때 셔터 스피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맞춰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셔터 스피드를 뭐 1000분의 1초로 착각 찍으면 영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중간만 탁 찍혀버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위아래가 다 나와야 되는데.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하여튼 간에 이 주파수 수를 높이면, 주파수 숫자를 높이면 화면이 더 깔끔하게 나와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냈나 보세요. 168쪽으로 가면은 거기 60Hz라고 떠있네. 60Hz 68쪽 60Hz 그렇게 떠있죠. 근데 60Hz보다 낮은 걸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모니터는 60Hz 전용이죠. 제가 쓰는 모니터는 120Hz까지 올라가요. 그럼 어떨 때 120Hz 올리느냐? 액션 게임 같은 거 한다든지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영상 편집할 때는 주파수를 120Hz 올려놓고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상이 매끄럽게 움직여요. 근데 얘는 60Hz 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뚝뚝뚝 끊기면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청할 때 영상 편집을 할 때 매끄럽게 움직이는 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60Hz로 편집을 하게 되면 60Hz 모니터에서 보게 되면 편집이 아니라 보게 되면 뚝뚝뚝뚝 끊기면서 작업을 해요. 실제로 재생하면 매끄럽게 움직이는 하는데 볼 때 그러니까 모니터를 살 때 동작 주파수를 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실은 전형적인 OA 강의실이라는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텔레비전 사실 때도 맞춰요. 텔레비전 사실 때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동작 주파수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텔레비전. 제가 요 텔레비전 우리 강의실에 있는 요 보조 모니터, 보조 텔레비전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60Hz 전용이에요. 저희 집 텔레비전 120Hz까지 움직이고요. 자동 변동. 모니터가 크잖아요. 60인치로 넘어가면 240Hz, 480Hz, 960Hz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로 봐야 특히 막 축구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볼 때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려면 영상이 뚝뚝 끊기면 안 되거든요. 매끄럽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주파수가 120Hz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알고 저도 배웠어요. 텔레비전 사러 가서 처음에 구경하러 갔다가 하이마트에 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해가지고 나름 정립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 사실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파수 맞춰보시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고 사셨다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게임용 마우스 모니터 게임용 여기 보면 모니터 중에 게임용 있단 말이에요. 게이밍 모니터 얘네들은 대부분이 140Hz까지 144Hz까지 가요. 찾아보면 안 나와요. 얘가 눌러보면 나오겠지? 눌러보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했죠. 모니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주파수가 144Hz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 144Hz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게임이 매끄럽게 요즘 게임들은 벽돌 깨기 같은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영화잖아요. 영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맞추지 않으면 게임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대부분 이런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혹시나 모를 문제점까지도 표현을 해놔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문제점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적도 없는데 이 책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를 다 설명해 놓으니까는 어쩔 때는 궁금한 것도 있지만 굳이 내가 알아야 되나? 고장도 안 나는데 고장 날 일도 없었고 이런 거예요. 느낌이. 근데 과거에 178페이지 보시면 그런 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강의실 컴퓨터의 해상도는요 1920까지 갑니다. 근데 보세요. 어머? 얘 1920짜리예요. 이 모니터는요 2048이 안 나와요. 2048로 하면요 화면이 떠다녀요. 그나마 떠다니면 괜찮죠. 어떤 거는요 모니터가 멈춰요. 해상도 지원이 안 되니까. 얘가 지원하는 해상도를 벗어나면요 모니터가 꺼져버려요. 멈춰버려요. 그러면 껐다 키지 않습니까? 껐다 키면 처음에는 해상도가 지원이 일반 해상도로 가니까 윈도우 로고가 껌뻑껌뻑 거리다가 부팅되는 화면이 딱 가서 해상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백날 껐다 켜봤자 못 고쳐요. 그때는 안전 모드로 들어가야 돼. 안전 모드. 전원이 딱 켜졌을 때 F8번을 눌러요. F8번. F8을 따다닥 누르면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창이 떠요. 그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해상도를 바꿔야 돼요. 안전 모드는 무조건 다 정지가 되거든요. 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춰요. 안전 모드로 들어가다가 중간에 컴퓨터가 멈췄다? 윈도우가 깨진 겁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윈도우로 진입을 안 해. 근데 안전 모드 들어가 보면 진입이 돼. 그 윈도우는 안 깨진 거야. 안에 뭐가 설정이 잘못된 거야. 그럼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복원 기능을 사용하던 해상도를 조정하던 주파수를 조정하던 간에 해놓으시고 껐다 키면 오케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안전 모드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전 모드 안 들어가고도 해결이 되게끔 윈도우가 요즘은 좋아서 해주는 거고요. 지금 얘도 윈도우 XP7 같으면은요 이렇게 놓고 나서 적용 누르는 순간 컴퓨터 멈춰버려요. 모니터가 마우스는 움직이는데 허공에다 움직이는 거죠. 뭐 보여야 작업을 하지. 끌 줄도 모르잖아. 그 파워를 꾹 눌러서 끄는 수밖에 없죠. 그 다시 켜보면 창이 잠깐 뜨다 말고 또 퍽 나가. 근데 윈도우 7서부터는 내가 지원하지 못하는 해상도라도 알아서 뜨긴 떠요. 뜨긴 떠. 근데 그런 게 함부로 가면 안 되지. 여기 갔다가 적용 누르면 에이 위험해. 저는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자 179페이지 보시면은 화면 해상도를 변경하는 화면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본다? 써있네. 1번 윈도우 10이 시작되기 전에 전원이 켜지면 F8번을 눌러 안전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저 이 책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알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요 모니터 두 개 연결했을 때 오른쪽 모니터가 살짝 줄이 갇혔어요. 처음에 켰을 때. 그 다음에 화면이 안 나왔었죠? 알고 봤더니 느슨하게 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우리 선생님이 뒤에 조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뒤에는 꼭 잠가 주셔야 돼. 그래서 잠깐 하고 뺄 요령으로 제가 잠그진 않았던 건데 사실은 그때도 잠궈 놓고 하셔야 가장 보기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그래픽 카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메인보드랑 또 그 다음에 그 모니터랑 뭐 TV까지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은 접고요.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제가 메모리하고 이거는 가져올 겁니다. 메모리 장착하는 연습도 우리 해봐야 되고 하드도 뜯어놓은 거 있어요. 뜯어놓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는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